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이번 주가 사실은 우리가 벌써 이제 종강이 아니라 기말고사를 봐야 될 그런 시기인데, 늘 이제 안내를 드렸었지만은 사실은 수요일은 두 번의 공휴일로 인해 가지고 결강이 있었죠.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그 결강분을 이번 주는 보강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물질 추출론은 두 번의 결강이 있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1시간짜리가 두 번이어서 오늘 사실 강의로는 14-2강 그리고 다음에 14-3강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기말고사를 보는 그런 이제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14-2강 원심분리의 원리. 이미 지난 시간에 사실은 원심분리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또 종류에 있어서도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원심 분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지, 또 그 원리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원심 분리는 역시 이제 생명공학이라고 얘기하는 바이오테크놀로지 쪽에서 어떤 발효가 되든 또는 배양이 되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유용 물질을 갖다가 이제 대량 생산한 후에 그 후에 이제 그 발효 물질이나 배양액이나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유효성을 가진, 기능성을 가진 그런 물질들을 갖다가 분리를 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이제 하게 되는 것이 저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세포라든가 또는 어떤 이제 미생물 찌꺼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제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쓰이는 실험용 원심 분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처음에 물론 이제 말씀 나눌 내용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바이오테크놀로지, 특히 생물 분리 공정. 생물이 두 번 나왔네요. 생물과 생물을 분리하는 거는 아니고요. 저기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생물 분리 공정에 있어서, 즉 어떤 생물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발효라든가 또는 배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유효 성분을 가진 물질들을 갖다가 이제 대량 생산을 해서 분리 정제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러한 이제 생물 분리 공정에 있어서 고체 그리고 액체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첫 단계가 대부분 이제 원심 분리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심 분리를 갖다 이제 사용을 하고, 이 공정에서는 보통 이제 고체 그리고 고체가 담겨 있는 액체, 이런 것들 간의 어떤 밀도차, 이런 밀도차를 이용을 해서 이제 분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우리 초기의 분리 단계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생물체를 통한 어떤 발효나 배양액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어떤 이제 물질들이 예를 들어서 고체 부유물이 현탁이 되어 있는, 막 이렇게 골고루 분산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액체가 있었을 때, 액체 혼합물이 있다고 하면은 가만히 놔두면, 소위 정치를 하게 되면 가만히 놓아둔다는 얘기죠. 머무를 둘치예요. 가만히 놓아두면 그 안에 있었던 밀집한 고체가 중력으로 인해 가지고 서서히 가라앉게 되죠. 바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어떤 고체 입자들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우리가 침전이라고 얘기하죠. 영어로는 sedimentation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침전인데, 침전의 경우는 뭐를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중력이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갖다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답답할 정도로 속도가 굉장히 느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서히 침전이 되는
요것을 갖다가 중력이 아니라 이제는 중력보다 더 센 원심력을 이용해서 요 침전하는 속도를 가속화하는 이러한 분리 방법이 이를테면 원심 분리, centrifug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의 장점은 공정을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있어요. 계속 반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많은 양을 갖다가 짧은 시간 안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러한 이제 다양한 유형의 원심 분리기 장치가 작으면 많은 양을 처리를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여러 회에 나눠서 하면 되는데 분리하는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양을 하려면 굉장히 큰 원심 분리기를 쓰면 되겠지만 큰 원심 분리기를 쓰기 어려운 경우라고 하더라도 분리하는 시간이 왜? 중력보다 굉장히 큰 원심력을 갖다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분리하는 시간이 짧게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요러한 이제 그 고체와 액체의 분리를 어떤 경우에는 멸균 상태에서 완전히 멸균 상태에서 이러한 운전을 조작을 갖다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이 굉장히 이제 장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에 반해서 단점의 경우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처음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계를 사든 큰 설비를 만들든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설치 자본 그리고 유지 비용 이런 것들이 비교적 많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거기다가 원심력을 갖다 이용을 하려고 하니까는 뭔가 회전을 갖다 이제 시켜서 원심력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리고 분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에너지 소모, 에너지 소비죠. 이게 이제 크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저 고체 혼합물들, 액체와 고체가 혼합이 되어 있는 경우에 그 혼합물들이 슬러리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저 이제 고체 혼합물들이 액체를 많이 품을 수 있는 액체를 많이 품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축에 있어서 다소의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그런 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제 단점일 수 있는 거죠. 뭐 몇 가지 그냥 제가 뭐 보기 좋은 그런 유형의 원심 분리기, 특히 이제 실험용 그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실험용 원심 분리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바로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원심 분리하는 방법이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제일 처음에 이제 편차 원심 분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때는 미분 원심 분리기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디퍼런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게 구간을 갖다 나눠 놓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점점 크기가 작아지거나 점점 크기가 커지거나 하는 그런 구간들로 이제 나눠 놓은 상태인데요. 바로 이 편차 원심 분리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들을 갖다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편차 원심 분리는 그림에서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원심 분리를 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 가만히 놔둬서 침전을 시킬 때는 중력 가속도에 의지를 해서 그래서 이제 가라앉게 되지만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원심 분리를 할 경우에는 바로 이 원심 가속도, 이 원심 가속도에 의해서 그것이 세면 셀수록 밖으로 빨리 밀려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큰 입자, 중력이 이제 미치는 그런 곳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렇게 침강을 하거나 또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는 이럴 때 이제 작용하는 원심력 또는 중력이 작용하는 경우에 입자가 침강하거나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는 이 속도는 뭐에 이제 비례를 하게 되냐면 크기에 비례를 합니다. 그리고 질량이 클수록 빨리 가라앉거나 빨리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돼요. 그래서 입자 그리고 질량 그리고 마찬가지 밀도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질량, 밀도 이런 게 같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자의 크기가 큰 이런 녀석이 이제 더 빨리 가라앉거나 밖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게 다 같은 조건일 때는 입자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구형이냐 아니면은 울퉁불퉁 비대칭형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구형인 경우가 훨씬 빨리 가라앉아요. 저항이 적기 때문에. 또 밖으로 빨리 밀려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심 분리 속도나 시간을 갖다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도 결국은 마지막에는 이제 침전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어떤 이제 질량을 갖다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 밀려나 가지고. 그러니까 이 편차 원심 분리라고 하는 것은 크기에 따라서뿐만이 아니라 같은 질량의 밀도가 큰 입자 그리고 밀도가 작은 입자. 질량은 같은데 밀도가 크냐 작으냐 이런 것들도 이제 분리할 수 있고요. 이러한 특성들은 결국은 크기는 비슷하지만 밀도가 서로 다른 입자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데도 굉장히 유용하게 그렇게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이제 결국은 예를 들어서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발효액이라고 합시다. 발효액이 저렇게 초록색, 그 다음에 빨간색 또는 이제 하늘색, 그 다음에 진한 회색 이런 것들의 입자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자고요. 초록색 입자가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이 이제 빨간색, 그 다음이 이제 하늘색, 그리고 조금 진한 회색의 입자가 제일 크기가 작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들이 밀도도 비슷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얘네들을 원심 분리를 시키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죠? 다른 조건들이 거의 같을 때는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입자가 큰 녀석들이 빨리 침강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빨리 바깥쪽으로 밀려난다고 했으니까 제일 처음에 속도를 올려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입자가 큰 녀석인 초록색이 먼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먼저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가라앉았으니까 위에 것만 가라앉은 거 말고 위에 것만 따라가지고 그 다음에 걔네들을 갖다 가지고 다시 속도를 높여서 이제 분리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그 다음 입자 크기가 큰 빨간색이 분리가 될 테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저렇게 가라앉았으니까 또 위에 것만 조심스럽게 따라서 하늘색하고 그 다음에 그 진회색하고 섞여 있는 그 물질을 갖다가 다시 원심 분리를 하면은 또 입자가 큰 하늘색이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요렇게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분리하는 이러한 방법을 갖다 우리가 편차 원심 분리 혹은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은 미분 원심 분리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이제 분리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이제 어떠한 방법이 있냐면은 밀도 구배 원심 분리기예요.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은 입자를 어떤 이제 고체 입자와 또 고체 입자가 섞여 있는 액체로부터 고체 입자를 분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고체 입자가 들어있는 액체의 밀도 차를 갖다 우리가 이용하면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 속에 흙탕물이 막 있어요. 그 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모래 정도인데요. 모래의 경우는 대부분 밀도가 한 2.5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물이에요. 물은 1 정도죠. 그러면 얘를 가지고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원심 분리를 안 해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크니까 이 흙탕물의 흙입자, 즉 얘네들은 밀도가 크니까 빨리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참 지나면. 근데 가라앉는 속도가 느리니까 우리가 빨리 좀 가라앉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원심 가속도를 갖다가 좀 높은 상태에서 원심력이 큰 그런 상태에서 이제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입자 크기가 큰 입자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면서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럴 때 바로 이 경우는 뭐냐면 액체의 밀도가 일정하잖아요. 그렇죠? 물이라고 하는 경우는 뭐 안쪽이 되든 바깥쪽이 되든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물에도 예를 들어서 똑같이 물의 경우 1부터 시작해서 밀도가 다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고 또는 정치해놨을 경우에 밀도가 제일 큰 녀석이 밑에 그 다음 큰 녀석이 그 위에 그 다음 작은 녀석이 그 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바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밀도의 크기의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밀도가 9배가 있다. 9배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울기예요. 밀도가 어떤 기울기를 가진다. 즉 밀도에 있어서의 서서히 점진적으로 감소를 하거나 또는 증가하는 그런 차이를 갖다 이제 보였을 경우를 이제 9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바로 그러한 성질을 갖다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그럼 이제 유리하냐 그런 것들이 어떤 입자가 있는데 얘네들이 액체하고 비슷한 밀도를 갖다 갖는다 그러면은 침전이 되거나 또는 벽으로 밀려거나 그럴까요? 잘 안 그렇게 되겠죠. 예. 그런데 액체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액체도 마찬가지로 어떤 밀도의 차가 있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수업 시간이 이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술을 마시고 그럴 때 이제 어떤 경우는 뭐 술을 갖다가 뭐 이렇게 그 재미를 갖다 더하기 위해서 뭐 소위 이야기하는 무지개주 뭐 이런 거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 어떻게 만드냐면 밀도를 갖다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밀도차를 이용해서. 밀도가 큰 녀석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쪽에. 밀도가 가벼운 녀석이 있으면 뜰 거 아니에요. 물하고 기름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화장품의 경우. 그렇죠? 그래서 밀도가 큰 물의 경우는 가라앉고 밀도가 작은 유상의 경우는 이제 위쪽에 뜨게 되잖아요. 그렇게 밀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코올 농도는 알코올의 경우는 0.8 정도 돼요. 예, 비중이 밀도가 물의 경우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에 알코올을 조금 섞으면 물보다는 밀도가 조금 작아지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섞으면 또 작아지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알코올의 농도가 가장 높은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장 가볍습니다. 알코올이 별로 없는 알코올 농도가 제일 낮은 경우가 가장 밀도가 높겠지요. 물론 순수한 물인 경우가 이제 더 높을 테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술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든다면 맥주 보통 4% 정도 됩니다. 예, 맥주가 4%. 와인 몇 퍼센트요? 와인은 13에서 15% 정도 돼요. 예, 그렇게 된다고. 소주는요? 소주는 20% 내외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소주가 가장 가벼우니까 알코올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제일 위. 그 다음에 가운데가 와인. 그쵸? 와인은 13에서 15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제일 적은 맥주가 맨 밑에 떠요. 노란색, 빨간색이래요. 그 이제 보라색, 그리고 흰색. 세 개의 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렇게 밀도를 갖다 이용하면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식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물질들이 밀도가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합시다. 고체 입자들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그럼 막 혼합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원심 분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밀도가 제일 큰 소위 맥주하고 거의 비슷한 녀석들은 그쪽까지 가겠죠. 그렇죠? 쭉 밀려날 테고. 밀도가 중간 정도 되는 와인이면은 와인하고 밀도가 거의 같은 녀석은 거기서 머무르겠죠. 그리고 밀도가 제일 작은 소주하고 밀도가 비슷한 녀석은 그 층에 머무를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형태로 시료가 처음엔 저렇게 있다가 원심 분리를 막 하면 자기 밀도에 맞는 그 위치에 가서 저렇게 분리가 되겠죠. 저렇게 분리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밀도 9배 원심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로 이럴 때 속도 침강 원심 분리와 등밀도 원심 분리의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속도를 이용하느냐 아니면 밀도를 진짜 이용하느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한다는 거예요. 먼저 속도 침강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밀도의 기울기, 밀도의 9배입니다. 밀도의 9배를 갖다 이용한 방법으로 크기가 다른 입자가 동시에 침전하는 문제점을 갖다가 크기가 다른 입자들이 다 벽 쪽으로 가서 붙는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극복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차이에 의해서 밀려나는 차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액체 자체도 밀도도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밀도 정도하고 이동하는 속도하고의 평형을 이루는 그 위치에 가서 저렇게 분리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갖다 이제 활용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단백질, 그 다음에 RNA, 리보솜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분리를 할 때 얘네들은 밀도 차드가 분명히 이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상적으로 이러한 방식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등밀도, 밀도가 같은 형태예요. 이 경우에는 밀도가 아까는 뭐라 그랬었냐면 저 밀도 차가 저 용액 안에 이제 존재를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밀도가 서로 다른 그 액체를 갖다 세 개를 갖다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도가 이 액체하고 같은 그 위치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래서 밀도의 기초에서 입자를 순수하게 분리하는 방법이고요. 입자의 크기는 입자의 등밀도 위치에 도달하는 속도에만 영향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는 입자가 등밀도 위치에 존재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원심 분리를 해도 뭐예요? 자기 밀도하고 같은 쪽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예. 그래서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저렇게 확연하게 분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 등밀도 원심 분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밀도의 액체의 밀도의 차이를 점진적인 차이, 소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배 또는 기울기를 두는 이럴 때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바로 원심 분리라는 데 있어서 그 액체, 즉 매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메디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질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갖다가 구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편차 원심 분리 앞에서 얘기했던 편차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분리 공정이 균일 매질을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한 가지 액체를 갖다 이제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밀도 구배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시료와 혼합해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이제 그러한 매질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주로 이 경우에 이용이 되는 그러한 이제 기질, 그 이제 매질이에요. 그 경우에는 슈크로스라는 건 뭐냐면은 설탕이에요, 설탕물이죠. 예, 설탕물의 경우 물보다 농도가 설탕을 갖다 이제 넣게 되면 물보다 밀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거나 또는 피콜 뭐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CSC에 염화세슘입니다.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또는 CS2SO4 예. 그러니까 황산세슘 뭐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활용하기도 하고 예, 퍼콜이라든가 또는 나이코덴즈 이러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즉 밀도가 이렇게 어떤 분포를 가지는 밀도가 다양한 그런 형태의 매질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또 이 매질이 가지는 성질은 어떤 성질이어야 되냐면은 어떤 침전시키거나 혹은 원심 분리고자 하는 그런 원심 분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물질하고 반응을 안 해야 돼요. 즉 비활성, 불활성이어야 돼요. 또는 생체 물질에 대해서 독성이 없는 그런 것들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질 용액이 물리화학적 성질이 확실하고 물질 분리에 방해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또 가지고 있어야 될 테고요. 시료의 낭비나 활성 저하가 없어야 되고 또 그러면서도 쉽게 분리가 돼야 되고요. 매질은 순수한 물질이고 값이 싸면 쌀수록 좋겠죠. 예. 그리고 또 회수도 또 이렇게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러한 성질들이 바로 이렇게 원심 분리 매질에 이용이 되는 예, 그러한 이제 매질의 특성이고요. 특히 이제 밀도 구배 원심 분리에 있어서 이제 사용되는 이제 매질의 경우고요. 예. 그리고 비이온성 구배 매질이에요. 비이온성 구배 매질이라는 거는 이온을 띠고 있지 않는 이제 그런 형태죠. 예, 우리 설탕 같은 경우도 이온이 없잖아요. 그래서 슈크로즈 같은 경우 많이 쓰입니다. 이상적인 밀도 구배 매질이고요. 속도 침강 구배 매질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 왜? 값도 싸잖아요. 그렇죠? 해도 없고 반응성도 별로 없고 세포 내 소기관과 바이러스의 등밀도 분리에 넓게 폭넓게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글리세롤 같은 경우도 밀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물보다 밀도가 큽니다. 예, 글리세롤은 속도 침강 분리를 위한 슈크로스의 대용, 즉 설탕물의 대용으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같은 중량의 슈크로즈하고 비교를 했을 때 글리세롤의 점성도가 더 낮아요, 사실. 점성도도 사실은 침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원심 분리를 하느냐에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점성이 크면 어쩌겠어요. 어떤 입자가 바깥쪽으로 혹은 가라앉는데 굉장히 마찰력이 크기 때문에 천천히 일어나겠죠. 그런데 글리세롤 같은 경우에는 슈크로즈에 비했을 때 점성도가 낮으니까 더 빨리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당류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 이제 올리고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것들은 삼투압에 민감한 세포나 또는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들을 갖다 분리하고 분해할 때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밀도 구배, 밀도 기울기 기질로 많이 쓰이고 있는 요오드화 물질들, 요오드를 포함하는 그런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벤젠 고리의 구조를 갖다 이제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차원에서 많이 응용이 되는 것이 메트리자마이드 이런 거하고 나이코덴즈 이런 것들이 이제 활용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많이 들어보지 못하던 그런 이제 물질명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쓰이고 있고요. 또 이온성인 경우에는 세슘염 같은 경우, 세슘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요. 특히 세슘염 같은 경우는 이제 단백질, 단백질의 정제나 분리 이런 데 이제 많이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염화세슘, 또 황산세슘과 같이 이렇게 세슘과 결합된 그런 이제 염의 형태로 결합이 된 그런 이제 용액을 통해서 이제 분리를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또 루비듐이라고 하는 물질이 형성을 한 그런 염의 경우도 등밀도 기울기 원심 분리에 이제 많이 활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밀도 구배를 갖다가 밀도의 기울기를 갖다 형성하는 그런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확산법, 두 번째가 선형구배법, 세 번째가 지수형 구배 형성법이에요. 확산법은 주사기를 이용해서 튜브의 아래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큰 그런 이제 불연속적인 농도의 기울기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예요. 주사기를 이용해서 맨 밑에다가 밀도가 제일 큰 녀석,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밀도가 낮은 녀석, 또 그 위에는 그보다 더 낮은 녀석, 이렇게 차례대로 액체를 갖다가 층층이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를 갖다가 확산법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선형구배법의 경우에는 꼭지를 갖다가 열어서 그래서 이제 동일 단명력을 가진 이제 두 개의 용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장치에다가 선형구배를 갖다 이제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 거고요. 지수형 구배는 선형구배는 그러니까 어떤 값들이 아주 촘촘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형적이라는 거죠.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요만큼 값,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높은 값, 또 그거보다 더 높은 값,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눌 텐데 선형 구배법이라는 것은 구간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밀도가 이렇게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 거고요. 지수형인 경우에는 밀도가 다르지만 처음에는 갑자기 밀도가 증가했다가 천천히 나중에는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라든가 또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나중에 확 그 차이가 나는 뭐 이런 유형이겠죠. 그래서 단면적이 다른 두 용기로 이루어져 있고 오목빛 볼록 지수형 농도 기울을 갖다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설비들, 그러한 장치들을 갖다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제 형태고요. 또 회전 속도에 따라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하긴 했는데 저속 원심 분리기, 이거는 아까 보셨던 탁상용 원심 분리기라도 할 수 있어요. 보통 6,000 내외의 RPM이에요. 6,000 RPM 정도면은 보통 분당 이제 6,000회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 경우라면은 중력 가속도의 한 6,000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훨씬 빨리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침전시켜서 분리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제 고속 원심 분리기가 RPM으로 쳤을 때 2만에서 25,000. 이 정도 되면은 보통 한 6만, 중력 가속도의 6만 배.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다 이제 조금이라도 차이가 나면 이제 분리가 되겠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세포의 핵이라든가, 또는 세포 내 소기관, 이런 것들을 분리할 때 유용하고요. 그 다음에 초원심 분리가 있어요.
울트라 센트리퓨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최대 속도가 4만에서 8만 rpm 정도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중력과 속도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60만 배. 우리 지구의 중력과 속도의 60만 배.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요. 세포 내 소기관, 또 세포의 핵, 이런 것들을 갖다가 또 세포막의 구성 성분, 라이보솜, 폴리솜, 거대 분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심 분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로타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 즉 회전하는 축이죠. 로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되어 있고요. 이 로타라의 경우에는 황동이나 플라스틱, 알루미늄, 뭐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금속 재료로 또는 어떤 이제 합성 재료로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로타의 형태에 따라서 수평적인 로타의 형태냐. 이 수평 로타의 경우에는 이 축이 막 돌아가면 얘가 이렇게 원심력에 의해서 이렇게 들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도나 질량이나 크기가 큰 녀석이 먼저 밀려나고 가만히 이제 다시 속도를 떨어뜨려서 정지시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고요. 또 고정각 로타의 경우에는 저렇게 움직이지는 않지만 고정으로 어떤 각도를 두어서 그래서 막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벽 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래서 3번과 C번과 같은 형태로 벽 쪽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 걔네들을 이렇게 다시 세우면은 저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똑바로 세우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수직 로터예요. 수직 로터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수직으로 서 있는 경우. 로터가 움직이는 축이. 그래서 막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D번과 같이 이렇게 내천차로 일렬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서게 되고요. 가만히 놔서 그래서 이제 옆으로 이렇게 흘러서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저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유형들이 있고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이제 원심 분리의 경우에는 또 실질적으로 원심 분리 기법을 통해서 우리 일상생활에도 사실은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침각 로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로터 자체가 저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서 있지만은 저거는 이제 대량 생산 이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굉장히 유용한 그런 형태인 것이죠. 이러한 유형들의 로터의 종류가 있고요. 실제 우리 실생활에 바로 이런 원심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갖다 이제 끝으로 영상을 갖다 같이 보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3년 우간다. 인구의 90% 이상이 말라리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우간다. 말라리아는 모기에 기생하는 말라리아 원충이 사람의 혈액으로 옮겨가 발병되기 때문에 감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을 분리해내는 혈액 분리 작업이 필수적이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원심 분리기인데 정작 우간다에서는 국민의 목숨을 구할 원심 분리기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었던 것. 현지 상황에 충격을 받은 마누 프라카시는 큰 고민에 빠졌다. 저렴하면서도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원심 분리기가 필요한데 상황이 너무 열악하네. 이거 어떡하냐? 그날부터 빈민촌을 위한 원심 분리기 연구에 몰두한 교수. 그로부터 몇 년 후 마누 프라카시는 놀라운 발표를 하게 된다. 자, 그럼 발표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연구팀이 단돈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습니다. 20센트로 원심 분리기를 만들었다? 원판에 2개의 구멍을 내 실을 묶고 양쪽에서 실을 꼬았다가 잡아당기는 실팽이 장난감. 그는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종이를 이용해 직접 실팽이 제작에 나섰다. 종이 가운데 구멍을 뚫고 실을 연결해 묶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과정. 드디어 완성이다. 실팽이. 하지만
이 단순한 종이 장난감의 능력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는데 연구팀이 원판 겉면에 혈액 샘플을 부착하고 실팽이를 돌려 실험한 결과 종이 실팽이는 단 1분 30초 만에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다. 2017년 1월 교수는 이와 관련한 논문을 발표하고 많은 관중들 앞에서 실팽이 원심 분리기를 소개했다. 이 장난감은 매우 혁신적인 장난감이 되겠습니다. 이 실팽이 안에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이 들어있죠. 바로 회전관성과 원심력입니다. 중앙의 실이 빠르게 회전하며 원반을 돌릴 때 회전하는 물체가 계속 회전 상태를 유지하려는 관성과 질량이 큰 물체는 바깥쪽으로 그리고 질량이 작은 물체는 안쪽으로 이동하는 원심력이 원반에 작용하기 때문에 혈액 속 성분들이 질량에 따라 분리될 수 있었던 것이다. 자, 이 실팽이에 이렇게 혈액 샘플을 붙여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1분 30초 안에 혈액에서 혈청을 분리할 수 있고 15분 안에 말라리아 기생충을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팽이 원심 분리기의 회전 속도는 분당 12만 5천 회. 이는 병원에서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보다 더 빠른 속도였다. 이 원심 분리기는 저렴하고 전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원심 분리기가 아프리카나 인도 오지에 사는 말라리아 환자들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마누 프라카시 교수의 실팽이 원심 분리기는 전력과 자원이 부족한 빈민촌에서 말라리아 예방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네, 원심 분리 기법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우리 실생활에서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어떤 뭐 말라리아의 원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리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예, 우리가 오늘은 원심 분리 기법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는데요. 예, 오늘 준비한 내용, 이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예, 14-2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